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로 프레임의 현재의 위치들 상태가 할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제가 이 앞에 있는 그리퍼가 여기 있는 박스 68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고요. 그 움직임은 약 50프레임, 40프레임 정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40프레임 위치에다 놓겠고요.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움직여 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뷰포트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뷰포트가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토글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각각의 프론트, 탑, 그리고 레프트 뷰포트가 보이게 설정을 해 주었고요. 저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오소 뷰의 뷰포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이 반쪽을 다 쓰도록 뷰포트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에 있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킨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뷰포트에 대한 레이아웃 등의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중에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뷰포트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상단에 여섯 번째 있는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이 큰 화면에는 올소 뷰를 사용을 하고 탑과 프론트 이렇게 세 개의 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상태로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원하는 상태로 되었을 때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뷰잉 상태를 쉐이드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다시 툴스의 그립 앤 스냅에서 쇼 홈 그리드 체크 항목을 끔으로써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쭉 해서 박스 위로 대략적인 위치가 되었을 때 회전을 멈춰 주도록 하겠고요. 이 박스를 짚기 위해서는 이 그리퍼가 더 내려가야 하겠죠. 그래서 움직임들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퍼도 약간 회전을 시켜야 하겠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좌측 상단에 있는 곳에서 약간의 위치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조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주고요. 내려서 대략적으로 이 박스의 위에 위치하도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각의 이러한 보다 편리한 환경 하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확한 위치로는 위치를 시키지 않고 좀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대략 이 위치 정도를 제가 설정을 정확하게 위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이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치로 왔을 때를 40프레임에 할당을 해 주어야겠죠. 하지만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할당을 해 주는 것보다 이전에 이러한 만들어 놓은 셀렉션 셋을 통해서 전체 로봇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해 주고 한 번에 셋 키를 클릭해 주면 굳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오브젝트를 로봇의 움직임을 이 키프레임에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한 번에
X, Y, Z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먼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번에도 키를 복사하는 그러한 기능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40 프레임에 있는 키를 복사를 해서 30으로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의 움직임 중에서 여기 있는 이 IMA 16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암만 살짝 들어주고 앞쪽에 있는 이 파트 오브젝트 역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30프레임으로 이성을 먼저 시켜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깜빡했네요. 다시 30프레임으로 슬라이더를 바꿔주고 암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이 위쪽에 아직 오브젝트에 닿지 않는 위치로 놓고 전체 다시 로봇을 30프레임에 셋 키를 눌러서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움직임이 좀 더 먼저 회전을 하고 30에서 40프레임 사이에서 이렇게 로봇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모양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오브젝트를 집었다라면 다시 여기 있는 팔레트 위치로 돌아와야 하겠죠. 그래서 먼저 집은 것과 동일하게 역순으로 50 정도의 위치에서 로봇이 물건을 집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셀렉션 셋을 이용을 해서 로봇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30프레임을 다시 한번 키를 복사를 해서 50 위치로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팔레트가 있는 위치로 와야 하기 때문에 약 40프레임 정도를 할당을 해서 제로 위치에 있는 키를 복사를 해서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을 집어서 여기까지 오는 그러한 모습이 할당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죠. 지금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박스를 이렇게 집었는데 박스가 그리퍼에 붙어서 딸려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바로 오브젝트에 어떤 별 추가적인 작업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40프레임에서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리퍼가 집는 순간에 이 구속을 이 그리퍼에 주는 것으로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업은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커맨드 패널에서 모션 탭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ssign Controller 항목에 Transform이라는 컨트롤러가 어사인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컨트롤러를 바꿔줌으로써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컨트롤러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ssign Controller라는 아이콘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를 어사인 할 수 있는 이러한 창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컨트롤러가 아닌 링크 컨스트레인트라는 컨트롤러를 할당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작업창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컨트롤러를 링크 컨스트레인트로 바꿔준 이후에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제로 프레임 상태에서는 이 구속을 링크 투 월드 버튼을 클릭을 함으로써 그냥 현재 위치에 있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40프레임에 왔을 때는 이 오브젝트가 이 그리퍼에 구속이 되도록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 작업은 슬라이더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0프레임에 위치를 시켜놓고 Add to Link 버튼을 클릭한 이후에 다음에 구속이 될 그리퍼를
선택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리퍼의 구속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탭을 클릭을 해서 일단 이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 68번이 그리퍼에 구속이 되어서 이송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키프레임에 가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에 가서 올라오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야 하겠네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로봇이라는 키를 셀렉트 셋을 통해서 로봇을 다 선택을 해주겠고요. 50에 50프레임이었을 때의 위치가 좀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통해서 조금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이 암도 좀 더 높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링크를 좀 조절을 해서 수평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다시 한번 로봇을 전체를 이 50프레임에 셋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기타 작업은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후 프레임은 이 오브젝트를 박스를 이 새로운 팔레트에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작업은 100프레임 이후 한 120프레임 정도에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00프레임까지 밖에 세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타임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엔드 타임을 약 120 정도로 바꿔주고 OK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프레임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0프레임 정도였을 때 이 박스를 이 팔레트에 놓는 것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쪽으로 쭉 내려와야 하겠죠. 전체에 대해서 핏을 통해서 좀 더 뷰를 조정을 해 주도록 하죠. 아래로 좀 더 내려와야겠네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관절을 틀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도 약간의 수평을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위에 보여진 상태가 된 것을 110프레임에 할당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셀렉션 셋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다시 셀렉션 셋을 통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키를 어사인 해주게 되면 이 위치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 움직임 역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그 키를 복사를 한다든가 등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키를 움직임을 제어를 해주시면 보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질 테고요. 아직도 조금 더 짧네요. 그래서 한 130 정도로 다시 키를 늘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한 130의 위치에 올라왔을 때 물건을 놓고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제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굳이 일일이 다시 원위치로 갈 필요 없이 무엇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키를 복사를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는 오브젝트를 이제 다시 이 박스를 놓고 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어디에서 조절을 해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션 항목의 박스 68에 대한 링크를 다시 월드로 바꿔주는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커맨드 탭을 클릭함으로써 컨트롤러 창에서는 모션 탭에서는 나오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110프레임에서 물건을 놓고